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원작 작가의 딸인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23년 만에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반가운 소식 함께합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씨의 장편소설이 또 톨스토이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UN 평화군까지 공격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한국 기업들의 순위가 나왔는데요. 함께 짚어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연결 도로를 끊고 철도를 끊고 북한을 요새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외신들에 관한 내용 짚어봅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카메라를 꼭 교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륙 전에 비행기에서 쫓겨난 여성들이 있습니다. 복장을 문제 삼아서 출발 직전 강제 하차시켰는데요. 스프리트 항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정보 시사 상식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인 또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주말 시간에는 주급 걱정, 월급 걱정이 좀 덜 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특히 우리 한국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매스미디어들이 연일 날린 소식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내용 또 이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원작 작가의 딸이기도 한 한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23년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스웨덴의 한리모는 10일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의 가족은 문인 가족으로 유명합니다. 한강의 아버지는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리고 추사 다산의 삶 등을 펴낸 소설가 한승원 씨입니다. 지금 현재 85세이시고요. 오빠 한동림도 유령 등을 펴낸 소설가이고 남편 홍용희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미디어 문해 창작과 교수인데요. 문학평론가이기도 합니다. 남동생 한강인도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소설을 쓰고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모든 가족이 문학적인 가족이라는 소리죠. 문학상을 받으면서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한국 돈으로는 13억 4천만 원과 매달 증서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한 작가는 2016년 폭력을 주제로 한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을 했고 이후에 2017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로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채식주의자로 스페인 산클레멘토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의 작품은 폭력이 빚어내는 삶의 비극을 아름답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서 독자에게 큰 감정의 진폭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 관계자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감동적이면서도 끔찍한 이야기라며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서 계승되는지를 다룬 역사적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룬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가 가장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품들을 번역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말로 볼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지금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 모든 서점들이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역사의 길이 남을 텐데 문학상의 수상도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아주 반갑고 자부심이 있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여성으로서는 123년 만에 받게 된 노벨 문학상이라는 점 아주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수상자 우리 한강씨의 작품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직접적으로 책을 사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전자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시간을 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학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 문학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톨스토이 문학상.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씨의 장편소설 톨스토이 문학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주혜는 현지 시간으로서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 시상식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을 러시아로 번역한 키릴 파티긴과 함께 해외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이 되는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혜의 데뷔작이기도 한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식민지 시절 한반도의 땅에서 투쟁을 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낸 장편 소설로서 제목 하나 알아두는 것도 괜찮죠. 작은 땅의 야수들. 한국 내에서는 지난해에 출간이 됐습니다. 심사위원 파벨 바신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랑이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며 정말 잘 써졌고 투명하고 성숙한 젊은 작가로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네요. K-뷰티, K-드라마, K-푸드, 이제는 K-문학에 관해서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잘 나갑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손톱만한 땅덩어리에서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빼고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 발언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11월 5일이죠. 다음 달입니다.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회자의 정치 후보자 지지 행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8월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3명, 5명 중 3명이다. 5손가락 중에서 3손가락.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60%입니다. 이 5명 중에 3명은 목사가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미국인들은 답을 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목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배 중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는데요. 교회 밖에서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의 비율도 감소세기는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조사 22%보다 10%포인트 급증을 했었던 2020년도죠. 조사 결과 때는 32%였는데 올해의 응답률은 35%에서 25%로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같은 흐름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후보 선호도를 밝히지 않는 목회자 비율도 증가세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3%, 2020년도에는 4%의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 조사에서는 목회자의 23%가 선호도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예배 중에 목회자의 후보자 지지 발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시민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9%, 2020년에는 24%를 보이더니 금년도 조사에서는 29%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종교적으로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에 있어서의 현재 리더들의 모습, 이런 얘기를 드러내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정말 밤에 불을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만큼 교회의 숫자도 많다는 소리인데, 저도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종교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또 종교적인 이념과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게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회자의 정치 발언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UN 평화군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주 맹비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접경지역에 주둔을 한 UN 평화유지군 UNFIL이라고 합니다. UN 평화유지군의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지역평화 유지를 위해서 1978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즉 우리가 말하는 안보리라고 하죠. UN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이 안보리가 주둔시킨 UNFIA를 타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친레바논이라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을 했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 국경도시 나쿠라에 있는 UNFIL 기지로 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UNFIL은 전자포가 기지 전망대의 명중에서 군인 2명이 다치고 지역 감시 기능이 일부 마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당한 군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전하고 있고요. UNFIL은 즉각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UNFIL은 이스라엘군이 기지 주변을 사격해서 차량과 통신 시스템도 손상이 됐다며 감시 카메라를 고의로 쏴서 작동 불능까지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지역평화 유지 업무를 맡은 UNFIL의 철수를 지시할 권한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UNFIL은 이스라엘의 1977년 레바논 침공 및 1978년의 철수를 계기로 이 지역에 주둔하기 시작을 했으며 그 뒤에 양측이 수차례 충돌하는 과정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최근에 헤즈볼라 분쟁 과정에서도 UNFIL은 이미 북부로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권고를 거절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제도 제가 이런 영상, 비슷한 영상을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대해서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습니다만 생각의 차이니까요. 하지만 UN의 기구, UN의 활동 상황, UN의 존재 가치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건 사실이죠. 글로벌 100대 브랜드, 글로벌 100대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느 회사들이 생각이 납니까? LG, 삼성, 현대, 기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이런 데가 생각이 나시겠죠. 그럼 한국 기업들의 순위가 몇 위나 될까요?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를 이뤘습니다. 현대차 브랜드의 가치는 230억 달러로서 세계 30위에 올라섰고요.
삼성전자 브랜드 컨설팅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0% 성장한 1,008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글로벌 5위의 탑5죠. 오르면서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5의 브랜드의 위상을 지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AI 산업 전반의 성장에 따라서 모바일 AI 시장의 선점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확대, 반도체 부문의 AI 경쟁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5위를 기록한 2020년과 비교를 해서 4년 만에 브랜드 가치가 62%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현대차는 지난 2005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처음 이름을 올린 후에 세계 주요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터브랜드의 관계자는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 고성능 브랜드 N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계속 강화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모빌리티로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팬층과 차별화된 문화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몇 대 기업, 몇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주변을 단절하겠다. 남북한에 이어지는 모든 통로도 다 끊겠다. 요새화를 시키겠다. 라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는 폐쇄 작업을 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 도로, 철도 완전 단결에 관련 질문에서 알다시피 한반도 안보와 한국 동맹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며 북한이 왜 그런 선택이 뭔지 말씀드렸죠. 남북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차단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길, 육로, 해상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교육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루트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한국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북한 총참모부는 9일 올해서부터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며 남북 완전 차단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과 미국이 그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북한의 대표자는 왜 무력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내심이 궁금하다는 거죠. 한국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이 보안 카메라 CCTV라고 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IP 카메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안 카메라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 관서에 있는 중국산 등 해킹 위협에 취약한 이 보안 카메라 667대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는데요.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 산업기술 안보수사대 등 경찰 내 각종 중요 시설에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국산의 보안 카메라는 최근에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15,000개가량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을 비롯해서 시도 경찰청 18곳, 중앙경찰학교에서 중국산 보안 카메라 76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청에는 177대,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가장 많은데 산업 스파이를 잡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서도 중국산 보안 카메라를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광주경찰서에서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안보수사대에서도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산 보안 카메라 중에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다후아사의 제품이 59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3년간 다화가 제작한 보안카메라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4095대, 항만공사 358대, 한국도로공사 348대를 비롯해서 지자체 79곳에 총 14,495대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전부 중국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인데 중국은 2017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 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전격 시행을 했죠. 서방에서는 중국 기업이 자국의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비를 설치해 두었다가 추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나라들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영상 보안 장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CCTV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본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찰서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함께 합니다. 미국에서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쫓겨난 여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가 한 이틀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지금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미국의 최저가 항공사 스프릿 항공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저가 항공사 LCC가 여성 승객들의 복장을 문제 삼아서 출발 직전에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9일 미국의 지역 매체 KABC 등에 따르면 스프릿 항공 승객 테레사 아라우조와 그의 친구가 배꼽을 드러내는 크랍탑을 입었다는 이유로서 비행기에서 쫓겨난 겁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인 두 여성이 탑승을 해서 좌석에 앉았을 때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복장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와 친구는 크랍탑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으나 기내가 더워서 가디건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승무원이 다가와서 신체 노출을 가리세요. 뭔가를 입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라우조와 친구는 항공사의 복장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승무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라우조는 승무원이 우리를 계속 나쁘게 대하면서 왜 내쫓으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승객들이 가세해서 우리를 변호했지만 결국 선임 승무원이 오더니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서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항공편 예약이나 환불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000를 들여서 다른 항공사에서 새로 표를 구매했는데요. 당시 쫓겨난 승객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동반한 다른 여성 승객도 크랍탑이 부적절하다면서 저도 부적절하겠다며 이들을 옹호하다가 함께 내려야 되만 됐다고 합니다. 스프리트 항공 측은 KABC에 보낸 답변에서 모든 고객은 당사의 서비스를 예약할 때 특정 복장 기준 등이 포함된 운송 계약을 따라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행기 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항공사를 타지 말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가요? 그렇죠?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상의를 다 벗어 제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옷을 좀 입어달라고 더 말을 하면서 어떤 규정을 보여줬다라면 규정에 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방적이었다는 점도 그렇고요. 더운 비행기의 온도를 느끼면서 이 정도를 입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라. 그리고 환불도 안 된다. 다른 비행기에 대해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일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신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